어제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프리뷰입니다. 25시즌 프리뷰. 로젠버그, 하영민 말고는 픽스된 옵션이 없다. 루키 정현우의 선발 기회는 거의 확실하게 돌아갈 거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가는 시즌이라 일단 선발진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게 제가 뽑은 키워드였습니다. 선발의 키워드. 그러면서 로젠버그한테 20승을 바래야 되나? 검증된 후라도 헤이수스는 다른 팀으로 보내고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모든 것이 원점. 키움은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로젠버그가 기본적으로 13승 2승을 해줘야 그나마 뭔가 경쟁이 될 거야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원투 펀치가 돼버린 하영민. 하영민도 10승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거기에 지난 시즌 후반기에 김윤아 선수가 로테이션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2년 차인데 하영민과 함께 가장 확실한 로테이션 후보다. 그리고 정현우는 데뷔 첫 시즌에 로테이션 돌아갈 거다. 자,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로젠버그, 하영민 제외 픽스된 옵션 현실. 쑥대밭이었죠. 시즌 도중 외국인 선수 2명으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안정화가 됐습니다. 루키 정현우 선발 로테이션 포함 확실. 이건 확실 정도가 아니라 부상까지 당했어요. 자, 로젠버그가 어땠느냐? 13경기 4승 4패 3.23 75.1이닝 보시면 WHIP가 1.17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외국인 투수 중에 유일한 옵션으로서 괜찮았는데 그나마 부상으로 낙마했잖아요. 7월 달에. 대체 선발이 웰스 선수가 들어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웰스가 계약 기간 끝나고 재개 안 한다고 하고 얘는 부상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온 선수가 메르세데스잖아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그래도 괜찮았냐 하면 13경기 중에 거의 50%를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46.2%. 근데 4승 4패였어요. 물론 팀 자체가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13승 이상은 해줘야 뭔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선발 투수요라고 얘기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로젠버그는 4승 4패하고 짐 싸서 갔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 다음 하영민. 그러니까 작년에는 9승을 했는데 올해는 7승 14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닝은 더 늘어났죠. 근데 이 친구가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워낙에 하영민 선수가 내려가고 나면 불펜에서 난리를 치니까. 하지만 올해 어쨌든 저쨌든 승보다 패가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영민 선수가 충분히 더 승리 투수가 됐었어야 된다. 왜? 퀄리티 스타트는 얘보다 더 높았어요. 50%예요. 그래서 저는 송성문 선수와 함께 팀 내 고가 1, 2위를 이 친구가 다퉈야 된다. 성적 내용과 상관없이 공헌도가 매우 높았다. 근데 김윤아 선수는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김윤아 선수의 통산 기록인데 작년에도 19경기 선발, 올해도 19경기 선발이에요. 평자가 짜고 하는 것처럼 6점대입니다. 마치 도돌이표 하듯이. 그러면 작년에는 그래도 1승을 했는데 올해는 1승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승리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포함하진 않아요. 올드스탯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인정. 하지만 선발 투수는 얘기가 달라지죠. 작년과 올해 38경기에서 팀에게 1승밖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건 그 해당 팀의 전력이 약한 것도 그래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본인의 경쟁력도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계속 기회를 줬느냐? 마땅한 선수가 없죠. 그러니 그 아래에 보시면 루키 정현우가 올해 무조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프리뷰 때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 루키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워딩을 써가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겁니다. 혹은 필승조에 들어갈 겁니다. 혹은 불펜에 혹은 1군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니, 말한 사람 입장에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정현우 선수가 로테이션에 포함되는 걸 확신을 했을까요? 똑같은 답이죠. 던질 투수가 없어요. 보시면 정현우 선수 올해 18경기 나왔습니다. 5.86 3승. 근데 이게 첫 경기에서 여기 보시면 정현우 선수가 3월 26일 날 기아전이었죠. 이날 122개
이날 난리가 났었죠. 선발 투수의 승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졸 루키한테 첫 경기서부터 122개를 던지게 한다 그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제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심이 54.2%, 커브 11%, 슬라이더 23.3%, 체인지업은 그렇다고 치고 포크볼 10.2%입니다. 이 친구가 평균 구속이 141.2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이 루키들, 특히 투수들 최고 구속은 저 다 빼버리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루키들? 평속이죠. 근데 이 친구가 정현우 선수가 왜 각광을 받았냐 하면 좌완으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제구력, 거기에 140대 중반의 페스트볼, 평속, 이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올해 보여준 평속은 141.2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2025년 6월 달에는 13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현우 선수와 정우주 선수를 까보지 않은 상태에서 택하라 그러면 저도 정현우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140대 중반의 평속에 던지는 구종 4개에 선발에. 근데 그 정현우 선수가 올해 정우주, 배찬승, 김영우 이런 루키들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퍼포먼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5선발이 난리 부르스였어요. 보시면 김성기가 24시즌 후반부에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선발로. 이게 올 시즌 선발로 뛴 선수들입니다. 키움에서. 알칸타라 19경기. 알칸타라는 중반에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뛰었어요. 선발로. 외국인 선수 중에. 로젠버그 13경기. 하영민이 28경기. 메르세데스 8경기. 대체 알바 웰스 4경기. 김현주 8경기. 박주성 6경기. 김성기 8경기. 저는 김성기 선수가 가장 많이 5선발로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우 선수가 18경기잖아요. 그리고 김윤아가 18경기. 시즌 초반에 조영건도 5월달에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6경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발로 뛴 선수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김성기 선수가 가장 먼저 기회를 받았어요. 24시즌 초반까지 로테이션을 다 돌았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늦게 4월 19일 날 선발로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 다른 선수들이 선발로 나가다가 다 안 되니까. 그 저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늦게 선발로 나가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도 결국에 선발로 돌다가 또 불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키움 투수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얘 안 되네. 예. 얘도 안 되네. 예. 자, 그다음 김현주 선수인데요. 작년에 34경기를 뛰었습니다. 작년 루키입니다. 근데 작년 루키인데 여기 보시면 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4개 구종을 던집니다. 역시 평속이 41.2입니다. 좌완 투수의 평속이 41, 아까 정현우 선수도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우완 투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선발로 8경기를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딱 치기 좋아요. 그러니 김성기, 김현주 다 고만고만한 선수가 5선발, 4선발로 그때그때 들어가니 냉정하게 다른 팀 입장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팀 입장에서. 그러니 정말로 별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박주성. 근데 그나마 이 친구가 좀 낫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 예를 들면 김현주나 우리 김성기 선수에 비해서 조금 낫다라는 거지 다른 팀의 선수들에 비해서 낫다라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 친구도 선발로 6경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좀 어이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알칸타라입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19경기를 던졌고요. 8승 4패를 했습니다. 3.27. 24시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발 투수가 평균 구속을 150을 유지한다라는 건 포심을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빠른 스피드예요. 평균 구속이니까. 선발 WAR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준비했으니까 보시자고.
스태티지 기준으로 선발 WAR이 4.13이에요. NC가 9인데 2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자리가 NC하고 키움인데 그 키움은 4점대입니다. 4점대. 한화가 무려 21.19. 5배, 5배. 그러니 이게 같은 리그에서 솔직하게 경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시작해서 망했잖아요. 하영민 말고는 로테이션을 제대로 지켜준 국내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영민 선수가 팀 내 28번으로 28회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워줬으니까. 근데 정현우 선수가 경험을 쌓았다고 하기에도 뭔가 탐탁치 않고, 그렇다고 김윤아 선수가 10승 가까이 올리면서 2년 동안 경험치를 먹인 게 피드백으로 돌아왔다? 아웃풋이 나왔다? 이것도 아니야.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뭔가 가능성을 열어줬다? 두산의 최민석 선수 이런 친구들처럼? 그것도 아니야. 하영민 말고는 국내 선발 로테이션이 피처가 안 보인다. 예상해드렸는데 그대로야.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저도 좀 보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데.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워딩을 썼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불펜 볼까요? 조상우 이적으로 헐거워진 필승조라고 제가 써놨었는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기도. 주승우의 클로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프리뷰에. 근데 매우 중요했는데 시즌 초반은 기회가 없었고 보직 변경했죠. 그리고 부상으로 이탈까지 했습니다. 시즌 전에 영입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장필준 선수 영입했었죠.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승우의 본격적인 클로저 시즌, 이게 이제 프리뷰입니다. 24시즌 혜성처럼 등장한 주승우는 올 시즌 전문 클로저로 풀타임에 도전한다. 현실적으로 주승우 정도의 이력을 보여주는 투수가 없는 만큼 주승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24시즌 어려움도 겪었던 만큼 풀타임 클로저로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여줄지 관건이다. 일단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움 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를 기대했느냐? 바로 이강준이었죠. 옆구리 150 이상. 저도 이 친구 지켜봐야 된다 라고 써놨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민, 좌완, 그리고 이승호 선수가 돌아온다. 군에서 원종현 선수의 몸 상태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장필준 얼만큼 해줄지 궁금하다. 그리고 양지울, 김현주 등 롱맨 후보들. 거기에 조영건, 박정훈 이런 친구들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불펜 역시 확실하게 메이드된 옵션이 없다. 조상우가 이탈했기 때문에 주승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강준이 매우 중요해. 불펜의 키포인트는 이강준이야. 전체적인 불펜의 그림 역시 안개 속이다. 근데 과연 불펜이 안개 속이었는지 보시죠. 주승우. 이 친구는 마운트 경기에서 2승 2패, 16세이브, 5홀드, 평자 2.45. 매우 좋은 투수입니다. 투심 36%, 포심 24%, 슬라이더, 포크볼. 그러니까 스터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딱 던지기 좋은. 평속도 48.3. 평속이 조금 줄긴 줄었어요. 보시면 48대로 올해는 던졌습니다.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 나올 일이 없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주승우 선수의 날짜별 등판 기록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가 클로저잖아요. 마무리 투수. 4월 달에 몇 번 나왔어요? 마무리 투수가. 7번 나왔어요. 7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무리 투수가 7번밖에 못 나왔어요. 한 달에. 그러니 마무리 투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6월부터 방법을 바꿨죠. 5월 달에 4승하고 팀 4승했습니다. 팀 4승. 한 달 동안. 그래서 6월부터 아예 주승우를 셋업으로 돌렸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팀에서 가장 좋은 투수를 먼저 내보내자. 그리고 원종현 뒤로 빼. 그러면서 또 한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영건. 근데 하필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투수 불펜이 좀 그림 좀 잡아가려고 하니까 주승우가 8월 달에 버티지를 못하고 수술로 아예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영건 선수가 마무리로 갔죠. 이강준. 아까 제가 노래를 했잖아요. 이 친구 롯데에서 데리고 오면서 롯데 팬 여러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쟤를 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올해 29경기 나온 게 다 전부입니다. 승패 기록은 그렇다고 치고. 옆으로 던지는데 평속이 152예요. 투심이.
거기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뚜껑을 열리기예요. 뚜껑 열고 보니까. 아니 스트라이크 안 들어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야도 토미존 서저리. 김성진 선수와 이승호 선수. 김성진 선수를 혹시 기억하세요? 이 친구가 23년도에 55경기에서 3승 3패 7홀드 하면서 3.64 때리면서 새롭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나왔었죠. 조영건 선수처럼. 근데 23년도에는 거의 필승조의 모습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 야 됐다 이제. 얘 됐다. 얘 됐다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6월달에 전역을 했어요. 근데 1, 2군 등판이 전혀 한 경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10월달에 토미존 서저리. 좌완 이승호도 퓨처스에서 4경기 뛴 게 전부예요. 1군 등판 없이. 얘도 이 친구도 어딘가가 몸이 안 좋았다는 거죠. 장필준 없었고, 양지울, 김현주. 아까 김현주 선수는 보셨고, 양지울 선수는 와 진짜 섭섭해요. 근데 조영건 선수가 터졌어요. 근데 사실은 기록을 보시면 야 저게 뭐야? 저게 뭔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영건 선수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걸 좀 보실게요. 3월 22일 날 4이닝을 던집니다. 4월 3일 날 1.2이닝을 던집니다. 4월 8일 날 5이닝을 던집니다. 근데 선발 투수가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롱맨 패전 처리죠. 그러다 한화전에 선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선발로 쭉 나갑니다. 이때 선발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6월 달서부터는 다시 불펜으로 들어갑니다. 롱맨.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승조 비스꾸무리하게 들어갑니다.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왜? 말씀드린 대로 주승우 선수가 아웃됐으니까. 이 친구는 팀이 원하는 보직이란 보직은 다 들어갔어요. 처음에 롱맨, 패전 처리, 선발, 필승조, 마무리 다 들어갔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키움 투스파트 팀 공헌도 1위는 하영민 선수하고 이 친구. 선발은 하영민, 불펜은 조영건. 굉장히 깡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대박이 났죠. 오석수. LG에서도 까부는 알아줬던 올해 진짜 대박 났습니다. LG에서도 커브로 자유자재를 던진다고 해서 그거 하나 인정받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 WAR 팀 내 불펜 2위 했습니다. 그리고 최다 경기 2위. 53경기. 후반기에는 다 나왔어요. 그냥 다. 모든 경기에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원. 사실 이 친구는 루키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22년도에 던졌던 친구입니다. 근데 워낙 이 친구가 투구폼이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높아요. 3할 3푼 8리. 우타자한테는 2할 3푼 8리. 1할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게 제가 짐작컨대 아무래도 좌타자는 더 상대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맞은 거지. 근데 상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맞으면 좌승사자 이름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박윤성 선수. 작년에 17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54경기에 나왔는데 무지하게 던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볼빨이 막 어마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전준표. 야는 정말 기대주. 원종현 선수를 좀 볼게요. 저는 전준표도 전준표인데 원종현 선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146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6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친구한테 놀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에 놀랐냐면 60경기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원종현 선수가 60경기를 넘게 던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냉정하게. 근데 60경기를 던졌어요. 24시즌에는 4경기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WAR은 음수가 나왔지만 본인은 여기저기에서 최선을 다했다. 전 그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김동규. 근데 이준우 선수가 육성 선수 루키인데요. 30경기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불펜 다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투수들 등판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주승우 선수가 42경기, 오석주 53경기, 조영건 51경기. 이건 게임수입니다. 전체. 박정훈 16경기, 김성기, 김윤아, 윤석원, 김성민, 이강준, 김현주, 양지율, 아까 말씀드린 박윤성, 윤현, 이준우, 전준표. 여기 지금
WAR 마이너스 음수인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음수입니다. 그러니 이게 키움의 올 시즌 9원 WAR인데 유일하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7.65. 그럼 조금 전에 보신 것대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음수였기 때문에 그 음수를 다 합쳐봤자 음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빠졌다라고 해서 영향을 준 게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있었다 해도 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조상우 선수의 25시즌 투구 내용을 본다면. 제가 아까 안개 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안개 속이 아니라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그러면 선발하고 불펜을 합쳐볼까요? 마이너스 3.52. 그나마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음수입니다. 뭐가 누가 어땠어요? 누가 졌댔어요? 이걸 떠나서 야구는 투수 노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키움을 이렇게 투수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1군 전력 아닌데 25시즌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적어도 야구는 숫자로 기록이 남는데 숫자가 리그 평균하고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괴리가 물론 24시즌에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24시즌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우상향 그래프가 좀 그려져야지 이게 기울기가 낮더라도 가파르지 않더라도 보는 맛이 날 텐데 이건 우상향이 아니라 꼬라박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게 제가 자료 정리를 10년 넘게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데이터가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어느 팀은 이 야구 볼만 난다 이놈의 새끼들은. 근데 이렇게 꼬라박잖아요. 그럼 하면서도 제가 좀 심한데 이거. 그러면 안타까워요.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키움은 적어도 투수 쪽 파트에 있어서는 시작을 아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25 시즌 한 시즌만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건 쌓이고 쌓인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코칭 스텝이 힘들겠지만 선수들이 힘들겠지만 프로라면 여기에서 도태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도태돼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더 노력해야 돼요.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물론 오석주 선수라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옵션들이 발전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메이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선발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선수들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 뭔가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옵션이 또 발견되지도 않았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좀 실망했다. 2025 시즌 키움의 투수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움 투수편 끝냈고요. 내일 이제 야수편하고 종합편으로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편집본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게 있어요. 우리 구독 서비스 이용해 주시는 분들. 제가 시즌 도중에는 해당 구단들에 대한 위클리 레포트를 영상을 만들어 드렸다면 시즌 끝나고 나서는 구단 분석을 선공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틀간 선공개할 겁니다.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틀 뒤에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시즌 전까지 스케줄 맞춰갖고 운영할 테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 유용하다, 유익하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